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중공업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지금 다시 3월 달이죠. 3월 달에 고가 수렴한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근데 고가 수렴한 상태에서 지금 매물이 나오고 있고, 매물이 나오는 과정에서 이미 단기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정배열로 다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이슈가 하나 있죠. 이슈가 뭡니까? 미국에서 중국을 타격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중국을 타격한다는 내용으로 인해서 반도체 쪽을 보면 어떻죠? 굉장히 큰 폭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죠. 물론 여기에는 AI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배경에 있습니다. 그 배경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조선산업이고, 조선산업은 여기 작년 8월 달까지는 시세를 강하게 발생시켰던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조정을 보였고, 이 구간에서 실적 확인 과정은 모두 끝났다. 이게 핵심적인 상황입니다.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얼마에 매수할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런지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일단 조선업 자체는요, 이미 망했어요. 그렇죠? 이미 망한 산업입니다. 왜? 이익이 안 났으니까. 그렇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배는 사용을 합니다. 배는 사용을 하지만 가격 경쟁에 들어갔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저가 수주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저가 수주에 대한 부분이 어디서부터 진행됐죠? 중국부터 진행됐죠. 근데 이런 부분을 지금 미국에서 때려 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이미 우리는 봤잖아요. 반도체에서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연결 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지금 상승세는 앞으로 좋을 부분을 먼저 반영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을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려요. 왜? 가격이 더 빠르니까. 가격이 더 빠른 것 말고 주식시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은 없습니다. 장담컨대 없고요. 이런 부분에 맞춰서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내려면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가격에 대한 이해는 그쵸, 지금까지 제가 시세가 나오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다면 가격, 즉 타점에 대한 부분은 기본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정배열 전환이 되어야 된다. 정배열 전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순히 주가가 21이평선을 돌파해야 됩니다. 61이평선을 돌파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아닌 거예요. 자, 내용 보세요. 21이평선을 돌파한다. 그런 다음에 횡보를 해요. 저항받을 수도 있고 지지받을 수도 있죠. 근데 횡보하는 과정에서 20일, 절반 잡고 10일 정도 지나면 20일 동안의 그 주가 움직임의 평균 가격이 어떻게 돼요? 횡보하게 되겠죠. 그렇죠? 점점 더 아래에 있던 부분이 여기서 20일 보내는 것, 그리고 올라와서 여기서 한 10일 정도 보내면 21일 평선 당연히 돌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쪽 구간에서 횡보한 구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되죠. 그러면 대략 평균적으로 한 달에 20거래일 잡고 3개월이면 60거래일 정도가 채워지죠. 그럼 3개월 정도 횡보하면 60일 평선은 어떻게 되나요? 누워요. 그 누운 상황에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횡보하는 과정을 거치면 당연히 정배열 구간으로 들어오고 정배열을 만들면서 돌파를 했다. 근데 이 구간에서 호재가 터졌다. 그게 뭐예요? 미국발 호재다. 이런 구간에서 우리는 가격대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아까 제가 망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배는 계속 사용을 하죠. 예전하고는 다른 점이 있어요. 예전하고 다른 점이 뭔가요? 2010년도까지는 조선업이 호황이었습니다. 물론 08년도에 신용위기를 거치고 왔지만 08년도에 신용위기를 거치고 온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 주력으로 이 수출입 품목 자체가 조금 부피가 작아졌습니다. 작아지다 보니까 물동량 자체가 금액으로 보면은 훨씬 더 커졌는데 이런 거죠. 예전에는 그 부피가 큰 물량 정도로 다 교육을 해왔다면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뭐죠? 그냥 다 비행기로 보내버립니다. 그쵸? 휴대폰, 그쵸? 그러니까 뭐 배로 운송하는, 우리가 그 개인 소비자단에 오는 걸로 따지면 배로 운송하는 걸 보면 뭐가 있나요? 뭐 자동차 말고는 뭐 딱히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주로 이 고부가가치 물품 자체가 부피가 작아지면서 발생한 상황이 조선업의 몰락을 불러왔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중국에서 저가 수주로 치고 들어오니까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을 여기 실적단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을 먼저 반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선업은 장기 차트를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14년도부터 계속해서 하락을 시켰고, 만약에 점진적으로 나빠졌다면 이렇게 하락될까요? 아니죠. 천천히 하락되겠죠. 그쵸? 이렇게 하락되지, 이렇게 하락되고 횡보시키지 않겠죠. 이런 구간에서도, 그쵸? 내가 확인하고 매수하지 않으면 이런 구간에 장기 보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그걸 모두 다 깰 수 있는 게 신고가 구간에 내가 타점을 잡는 것.
이게 핵심적인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주식시장의 원리 선반영에 있다. 그 선반영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면 내가 타점을 잡을 수 있고요.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여기 삼성중공업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내용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기 뭐라 그랬나? 2주라 그랬죠. 2주로 기간을 잡는 건 심리를 지킬 수 있는 마지노선이에요. 2주 동안 우리가 수익 전환을 시키지 못하잖아요. 그럼 매매는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도 삼성중공업도 확인하고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 필요하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저가에 잡는 걸 포기해야 됩니다. 삼성중공업은 무조건 오를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최악의 상황을 지나왔잖아요. 이제 경쟁 상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자발적인 치킨 게임을 한 거죠. 그게 뭐 경기에 대한 상황이든 산업군에 대한 변화든 이렇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치킨 게임을 어쨌든 했고 경쟁사가 없어졌고 지금은 미국이 나서서 경쟁사를 없애주려고 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격을 확인하고 매수했을 때 저가에 잡는 것을 포기한다면 단기간의 수익을 뽑아낼 수 있고 그 뽑아내는 구간에 대한 원리는 신고가 매매 전략이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여기 삼성중공업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내용 준비를 해왔습니다. 영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내용이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온 거고요. 무엇보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삼성중공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삼성중공업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모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지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그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가격에 대한 부분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반영한다고. 그렇죠? 내용에 대한 핵심은 올라가는 종목에서 대박이 터진다. 근데 삼성중공업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어떤 종목을 매매하고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지 내용 보겠습니다. 자, DI는 반도체 종목인데 자, 내용 보세요. 신고가 돌파 구간에 매수했을 때 어느 정도 나옵니까? 18%, 22%. 그리고 내가 매도한 것보다 올라갔을 때 다시 매수하고 매매한 결과 26%. 이런 정도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이걸 만들 수 있는 내용이 신고가 돌파 구간에 있고요. 그리고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뭐 자람 테크놀로지나 그런 종목을 보더라도 이쪽 구간에서는 제가 아쉽게 매매를 못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계속해서 잡겠다고 했는데 아쉽게도 매매를 못했지만 이 구간에서 그쵸? 첫 번째 시세 구간에서는 저가에는 못 잡아도 돌파하는 구간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다른 종목과 같이 꾸준한 수익을 낸 결과 75% 정도의 수익을 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합니다.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거 뭐 3월 11일인데 3월 11일자 내용을 보더라도 충분히 그런 식으로 돌파 구간에 그것도 시초가에 공략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오늘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내용 보시면 KSP, 덕산테크피아, 가온전선 이런 종목들 보면 가온전선 뭐 이런 종목을 보더라도 오늘 종가 10% 나왔고 뭐 장중에는 20%까지 상승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 시초가에 공략이 가능하다. 왜? 돌파 구간만을 하니까 그렇다는 건 돌파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종목들을 후보로 삼고 장중에 제가 호가를 확인해서 바로 주문을 넣죠.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세요. 시장가 매수 8시 55분, 시장가 매수 8시 56분, 시장가 매수 8시 57분 이렇게 진행이 되죠.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채널 성장을 위해서 다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두 개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지금 1,500분 정도 함께하고 있는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제가 딱 2,000분까지만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지금 신고가 구간에 와 있다는 건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 여기는 뭐 미국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산업군의 변화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중요한 건 가격이 이런 부분들을 다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앞으로 호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지금 상황에 대입해서 보면 지금 강한 신고가 돌파 종목이 앞으로 4월과 5월 달에 주도주가 된다. 그렇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모두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